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취임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장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북한군의 파병, 이런 것들이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악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북한 전문 기자죠, 주성아 기자가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서울과 평양 사이 한반도 최악의 시나리오, 이 글을 읽어보면 주성아 기자가 상당히 한반도는 물론이고 중국하고 북한 쪽에 이 안테나망이 좋다고 평가받는 주성아 기자죠. 여기 보면 이렇게 논리를 전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물릴 것이다. 특히 중국 쪽에 관세 폭탄을 물릴 것이 뻔한데 특히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60%, 자동차 등 일부 제품은 200%까지 관세를 먹이겠다. 특히 2차 전지 관련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2.5% 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중국 경기 안 좋습니다. 그런데 관세 폭탄까지 맞아버리면 중국 경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 그런데 지금 2018년 같은 경우 중국 경제 성장률이 90년 이후라는 말은 중국 경제가 WTO 국제무역기구 가입한 이후라는 말입니다. 그때 이후로 가장 낮은 6.6%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WTO 가입하고 나서는 심지어는 20%, 10%까지 경제 성장률을 보이다가 지금 6.6%를 기록했다. 지금 현재는 5%대까지 떨어졌다. 자, 그런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까지 맞아버리면 2차 전지 이런 거 200% 관세 맞아버리면 거의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폭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중국 청년들, 대학 졸업생들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최근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면 중국 주요 도시의 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는, 즉 가처분 소득이 얼마 없어서 나와서 돈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가 텅텅 비어 있는 이런 동영상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층에서 집을 살려고 모기지로 돈을 빌려가지고 아파트 투자를 했는데 그게 아파트 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앉아서 그냥 몇 억씩 날려버리는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도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경제 성장이 멈추게 되면 중국 내부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이 일당 독재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까 주성아 기자 이야기는 아마도 타이완 침공을 계획할 수도 있다. 타이완 침공을 실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타이완 침공까지 벌어지면 미국이 굉장히 두고 다 신경 쓰기가 힘들 것인데,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승리해도, 타이완 전쟁에서 승리해도 중국보다 더 긴 고통을 겪으면서 승리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런 보고서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가 미군을 여기에 파병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미 트럼프 행정부가 많이 들어서게 되면, 만약에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한다 이렇게 되면 비장의 카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붕괴라는 겁니다. 즉 북한이라는 지역은 중국의 오른편, 소위 말해서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도 포기하겠다는 트럼프가 미국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가 바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거다. 자, 주성아 기자의 표현입니다. 북한은 중국의 옆구리에 붙어있는 폭탄이다. 미국 전문가들은 어떤 국제관계 이런 저널지에 보면은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그게 호랑이 모습이다, 옛날엔 토끼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제3자인 미국이나 그 해양 세력 국가들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반도 모양이 꼭 망치같이 생겼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망치같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에 이렇게 복부를 찌를 수 있는 칼같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성아 기자의 표현처럼 북한은 중국의 옆구리에 붙어있는 폭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폭탄의 내관이 바로 김정은인데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이 내관을 터뜨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이 폭탄이 터지면 그 파편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파편이 중국과 한국에 고스란히 떨어지게 된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대륙의 왕조가 변할 때는 항상 만주에서 어떤 세력이 일어나서 그 사내관을 지나서 베이징을 점령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뭐랄까요 왕조 체제의 변경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김정은 체제가 붕괴하면 지금 휴전선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 휴전선 쪽으로는 못 오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중국 쪽으로 갈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성아 기자가 북한 실정을 잘 아지 않습니까? 북한 남자는 군대에서 10년, 북한 여자는 군대에서 5년씩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무장 상태의 북한 난민들이 대량으로 만주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건 끔찍한 시나리오죠. 주성아 기자는 그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붕괴되면 수백만 명 정도의 무장한 난민들이 중국 만주 쪽으로 넘어갈 텐데 이걸 중국에서는 난리가 날 것이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비수가 옆구리에 꽂히게 되는 셈이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타이완하고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 중국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대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 자, 그럼 한국에는 어떤 재앙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한국도 그 파편을 피할 수 없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고 해외 자본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물론 주성아 기자 이야기는 이겁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는 최악의 최악을 가정한 것이다. 김정은이 지금 건강이 안 좋다고 하는데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사망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는 이 국면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정할 필요가 있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주성아 기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YTN 보도를 보면 러시아에 모든 것 전부 던진 김정은의 도박,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붕괴시킬 수도 있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뭐 브뤼셀의 파르도 한국 석자, 하와이의 진리 객원 연구원, 데니얼 러셀 전 국무부 고위당국자, 빅터 차 미 전략국제연구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이렇습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명운을 러시아와의 동맹에 걸면서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못지않게 김정은에게도 중요해졌다. 즉 체제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김정은이 운전석에 앉아 전쟁을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고 있나? 북한이 러시아를 믿고 소통의 약점을 보이는 한미일 동맹을 시험하려 할 것이다. 뭐 이런 일들, 이런 지적이 벌어지면서 러시아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 병사들이 집단으로 탈영하거나 전투에서 패배하면 김정은에 대한 푸틴의 지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북한 주민들의 지지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도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대량 난민들이 무장한 상태로 탈출을 할 텐데 중국 쪽으로 그러면 중국 옆구리에 비수가 꽂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 대재앙이 될 수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해외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해 보고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게 지금 동아일보 주성아 북한 전문기자의 진단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